네, 저희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만 원에 10%. 아, 31만 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얼마 안 됩니다. 아, 네. 최근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고점에서 쭉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간 점에서 잡았는데 다시 또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금정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괜찮을까요? 네, 우선 뭐 시장 영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AI 사이클에서 기대되는 변압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변압기 사이클에서 보통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한 10배 중반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7,100억 정도, 비용 감안해 보면 한 6천억 중반 되죠. 그 시가총액이 이제 9조 6천억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9조 원대 이하에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주가로는 한 5% 정도 추가 하락을 했을 땐 이게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25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무작정 주식을 늘리기보다 여기에서 우선 지금 필요한 거는 시장에 뭐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오는 걸 확인 또는 뭐 낙폭과대 형태가 나타날 때거든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를 놓고 이렇게 그 이격도 같은 경우를 그 대입을 해보면 아직은 그 이격 같은 경우가 과매도권으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는데 아직 진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종목단까지 한번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봐도 아직 과매도권에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25만 원의 가격 메리트를 기억을 하시고 그 이하에 과매도가 들어오는 구간, 지수 과매도 또는 종목 과매도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 상황 안에서 한 30% 정도까지 늘리는 대응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인 25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본이에요. 뷰노요. 비우노.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000원에 100%인데요. 아, 네. 예,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때 못 팔고 아, 4만 원대 가서 네. 한번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계속 줄줄 흘러가지고 네. 중간에 또 손절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까? 네. 요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엄청 많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아쉽네요, 시청자님. 일단 두 분께 예.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는 참 잘하셨었는데 수익을 못 보셨어요. 39,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100%이시면 네. 좀 분할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만 좋았으면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 해드렸을 텐데 네. 좀 아쉽네요. 일단은 100%를 담으신 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꺼놨는데 글쎄요, 이게 돌파 매매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돌파 매매로 보셨으면은 사실상 추세 단기 평선이 이탈됐을 땐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돌파 매매하는 정석이죠. 근데 돌파 매매 때 잡으신 건 잘했지만 수익 실현도 안 했고
그다음에 추세가 이탈되는 거 보면서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괜히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놓칠 수도 있고, 아, 진짜 내일은 반등 나올 것 같은데라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대응을 못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확신 있는 종목군들을 평단도 좀 낮춰보고 어떻게 좀 요리조리 해보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을 해두는 건데, 이렇게 100%로 위에서 물려서 연락이 오시면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당연히 빠졌다가 이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도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FDA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긴 한데,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아실 텐데, 문제는 여기로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의 집중도가 될 수 있겠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똑같은 돈이에요. 삼성전자가 만약 6만 5천 원이 깨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어요. 그러면 그걸 살까요? 이걸 살까요? 당연히 시장은 대형주 쪽. 조금 더 안전하고, 지금 여기 분뇨도 물론 전망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흑자가 엄청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굵직한 게 지나가고 하반기 이제 흑자 전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의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좀 힘든 과정이 있겠습니까? 본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본전 이상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비중이 100%이시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의 지금 야간 선물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 0.59예요. 네.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내일 지수 또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단 한 3, 4%만 더 빠져도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100%는 꼭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비중 축소를 해놓으신 다음에 대응을 조금 이제 밑에서 더 내려왔을 때 좀 주식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시장이 또 그게 난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낙폭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하반기에 이제 기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나올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비중을 줄여라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100%나 담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6,5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비중 유지하시고요. 요거 깨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내가 더 밑에 가격에서 더 많은 주식수를 살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손절가를 꼭 지키자. 우리 청자님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뷰노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원 시스템. 네, 지금 현재 아까는 제가 전화 주방에서 뭐 하느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5,410원. 네. 비중 68.8%. 아, 비중을 거의 70% 가까이 갖고 계시네요. 혹시 네, 추가 이거를 매수도 원래는 네. 11,000 얼마에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억울해서 조금씩 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계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 좀 너무 답답하고 음, 더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네. 본전까지 올라나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이 나왔습니다. 긍정 의견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거의 다 뭐 현재가까지는 오셨는데 네.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버텨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한국타이어그룹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단가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난항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해봅니다. 열관리 시스템 쪽이에요. 이게 1위 기업이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20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할인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 매각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의 난항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에요. 그런데 본업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잠시 공백이 있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워낙 가격대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원래라면 거래된 시가총액이 5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가치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기업에 비교를 했을 때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부담 없는 수준까지 시장 점유율 비교해보더라도 denso 한 30%, 그다음에 한운 시스템이 한 17%. 그러면 절반의 할인을 줘보면 주가 수익률 10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논리가 시장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대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우리가 팩트를 근거로 글로벌 기업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홀딩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운 시스템 이제 저점은 찍은 것 같다. 홀딩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냉철한 상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355번님께서 리가캠 바이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7,890원에 5%. 수익 중이긴 한데 지금이 팔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상승한다면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이 팔자리인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 수익 나신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의 하락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슈는 충분히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에서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하락이면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좀 특정한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돌파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빠질 때도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요즘엔 거래량이 좀 죽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최근에 또 좀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멘텀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계속 안 좋고 지수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좀 끌려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은 82,200원이 깨지면 익절을 일단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이 복리로 봤을 때 매수가가 57,890원이시니까 이 1%가 1%가 아니긴 해요. 이분한테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빨리 깨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욕심이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전에 좀 돌파 구간에서의 좀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에 다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받은 다음에 올라갈 때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 못 들으면 다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 버티지 못하면 정리, 위로 올라갔을 때 돌파 못하면 정리, 요거 두 개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자세한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으로 3288번님께서는 흥하해운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090원에 5%.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게 오늘도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건 네. 놓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뭐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가격 도출이 되고, 또는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을 때, 이벤트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그 이벤트가 둔화될 때는 나와야 돼요. 손실이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여기에서 우선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또 뭐 홍해에 대한 리스크 발생 이런 부분에 이벤트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다만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치를 놓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세하단 부분까지 우선은 내려왔어요. 여기에서는 기다려보는 상황이에요. 좀 많이 손실이 쌓였다 보니까. 그 다음에 5% 비중이잖아요. 여기에서 반토막 나도 괜찮습니다. 70% 손실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서 5%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정도의 손실도 발생 가능해요. 다만 이제 다른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죠. 뭐 실적을 보고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낙폭과대, 이벤트 뭐 그런 딱 기준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 반대로 주가가 흘러갈 때 특히 이벤트로 접근을 할 때는 이 이벤트가 둔화될 때 손실을 보더라도 그때는 꼭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하이온 일단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반등 나오면 매도해보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외로운 엄니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45만 7천 원대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2%대로 빠지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수급 그래도 들어왔거든요. 기관과 동참해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좀 추가 매수 하시기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돌파할 때 좀 이전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다시 이 가격대 36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밑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비중을 태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분위기만 돌아오면은 저는 뭐 본전 근처에서는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제가 좀 보고 있는 룸 자체가 이번에 LG엔솔이 좀 반등 나면 46만 원대까지 최대한 좀 이게 P와 Q의 이런 전환이 없을 때 이런 이슈발로 갈 수 있는 좀 상단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단이 45만 7,151원이니까 아마 그 전후에서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상당 기간 오래 물려 계셨기 때문에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종목 교체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만히 두셔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반도체가 만약에 지금처럼 조금 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이 반도체에 있었던 수급이 바이오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수출 데이터 좀 좋게 나왔고 만약에 9월 11일에 나오는 그 수출 데이터에서 좀 잘 나오면 화장품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와 연결돼서는 저는 배터리와 바이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LG엔솔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곧 저점 대비했을 때 이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한 20%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물 타서 비중 생겼는데 이게 단기 조정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타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포스코 푸처엠을 네. 솔직히 한 30만 원대 갖고 한 20% 갖고 있다. 얼마 전에 다 손절을 했어요. 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손절을 했는데 바로 그때 막 가격이 또 오르더라고요. 네. 하루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 이튿날 또 한 10%를 24만 몇천 원에 했는데 네. 아까 이 방송을 제가 매일 경제를 저녁마다 보고 있는데 네. 보는 도중에 시간 외에 포스코 푸처엠이 무슨 계약을 미뤄졌다 이래 나오니까 네. 놀래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다시 들어가셨는데 저희 아까 공시 내용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저희 앞서서도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포항 공장 투자 철회 소식이 있었어요. 네. 오히려 이 소식을 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지금 시간에선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였으면은 네. 사실 더 빠져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캐즘 구간에 무리하게 좀 그것도 규모가 1조가 넘는 규모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해외에서도 다들 투자 미루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ISM이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무리하게 안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억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바로 오르면 좀 화딱지가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바이오와 배터리 쪽으로는 충분히 수급이 많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7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7만 5천 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엔솔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한 30만 원대 그때 사셨던 그 가격대까지는 좀 욕심을 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신 물량을 좀 무리하게 지금 늘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평선 자체가 아직은 역배열이죠. 이게 확실하게 120선을 뚫거나 아니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이 확실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지금 여기서 물은 더 태우지 않으시되, 대신에 한 번 정도는 요 27만 5천 원에서 29만 원 사이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서 한번 수익을 보시고요. 어차피 이런 차트는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가야 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나올 때 한 번 더 눌림목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님은 27만 5천에서 29만 원에 한번 익절을 하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이평선 돌리는 거 보고 다시 그때부터 물량 모아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만 해주시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 투자 철회 소식이 있었는데 악재는 아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좀 그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요, 시청자님. 네. 네. 본부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하겠죠? 네, 뭐 일단 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FOMC에서도 발언을 했고요. 추석 이후에 이제 9월 중순에 있죠. 9월 18일 쪽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요. 거기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 아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들,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좀 들썩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상반기 동안에 사실 2차 전지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산업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월 좀 증시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8월부터는 2차 전지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노려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번에는 꼭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쪽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유한양행을 지금 제가 500주를 50%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1,300원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유한양행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렸어요. 오늘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며칠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못 사가지고 오늘 너무 네. 많이 빠지고 그래서 장중에 샀는데요. 네. 종가에 너무 빠져서 조금 걱정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성미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증시 하락에 이렇게 딱 들어가셨는데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후회는 안 해야 되겠죠. 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안 한 거고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요. 뭐 어떤 물질이 가치가 얼마라서 목표가를 얼마 도출을 해보면 한 2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장이 밀려요. 그랬을 때 그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500주.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늘릴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 만약에 12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건 온다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격 기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를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장중에 시장이 돌아서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유한양행이 좀 빠르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같은 경우가 나쁘지는 않으세요.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우선은 해봄직했고요. 충분히 며칠 사이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수익도 보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유한양의 수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루홀딩스님께서 라온시큐어 가지고 계세요. 2,175원에 100%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본부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왜 저에게 자꾸 100%이신 네. 분들만 오시는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참고요. 일단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 한번 재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보완주입니다. 우리나라 보완주는 길게 일주일 이상 연달아 가는 경우가 정말로 드뭅니다. 네. 이번에 한번 비슷하게 이제 보안 관련된 디페이커 관련돼서 한번 좀 시세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센즈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조차도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시간 내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적게 터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호가가 떨어지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면은 요 종목도 좀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급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 욕심내면 한 2,400원 정도인데 여기가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좀 센즈랩이나 이게 여기랑 지금 또 이제 STO랑 전쟁을 해야 돼요. 시간에서 보시면 지금 센즈랩이나 이런 쪽도 지금 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에 지금 여기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런 애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 5시에 회의 끝났거든요.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내일 얘네랑 이제 또 요 센즈랩 이쪽이랑 또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급이 어디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쪽으로 쏠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장 초반에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수익으로 시작을 하실 테니까 일단은 뭐 급등을 좀 상당히 하면 절반 정도 까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 시가 올라가다가 시가 깨면 다 까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1730번님께서 삼성 SDI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2만 원에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1년에서 2년 장기로 묶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하락이 나와서 네.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1년, 2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가봅니다. 아. 네, 매수가도 괜찮으시고 보통 저라면 한 32만 원에 잡았다라고 하면 그냥 다시금 밀려서 그 가격에 온다라고 해서 무너져요. 그러면 뭐 가볍게 손절을 생각하고도 위로 열고 가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년 장기로 한번 해보는 것? 네, 해보다가 요게 지금 올해 내년이 뭐 1조, 한 2조 정도 그대로 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론적인 시가총액의 목표는 뭐 시장에서 좀 더 쳐준다, 정상적으로 쳐준다라고 하면 한 40조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내고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캐즘, 여기에서 수요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면 멀티플을 또 정상적으로 쳐줄 거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폭 같은 경우도 존재하다 보니까요. 요것은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2년 장기 보유 충분히 괜찮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8778번님께서 다스코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810원에 비중은 40%. 욕심 부리다가 익절 못하고 질질 끌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비중도 40%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손절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손절할 시기도 늦었죠. 지금 이제 상승 전 가격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뭐 재건 관련된 부분은 또 언제든지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는 편이 손절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런 시장에서 손절해서 뭐 다른 데서 수익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손절이라는 건 결국엔 수익에서의 안 좋은 걸 확정을 짓는 과정인데 일단 멘탈 자체가 좀 쉽지 않고 또 다급해질 수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고요. 비중 추가는 하지 않으시되 대신에 이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는 비중 조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 종목을 싫어하거나 뭐 손실을 더 확대하셔라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하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이슈에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40% 다 맞는 것보다 조금 아프지만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리벤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 하락 우리가 손절한 가격을 재돌파하고 이슈가 부각됐을 때 물량을 확실하게 좀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는 좀 익절 꼭 하시고요. 익절을 안 하시더라도 내 본전에 오시면 좀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형주에 40% 태우시는 거는 손절을 안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40% 정도는 삼성전자 같은 거, 뭐 아까 SDI 이런 거는 100% 태워도 돼요. 네. 그런 거는 되는데 이런 종목으로 그렇게 태우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반도박성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스코는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주상전화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